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개묘년입니다. 파란색이네요. 제가 원래 뭐 월간 운세나 연간 운세 같은 거를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운세를 올렸을 때 거기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도 자칫 오해하셔서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시거나 스트레스 또는 공포감에 시달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요, 아이고 제가 이 편집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찍고요 그냥 휴대폰으로 올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스크립트도 안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구독자분들이 벌써 4,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말 버벅거리는 게 이게 연출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제 채널 댓글에다가 너무 예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시면서 개묘년 운세도 너무 궁금해요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이 그날부터 계속 머리를 떠나지 못해 결국에 이렇게 개묘년 운세를 찍게 됐습니다. 결론은요, 그 4,000명 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개묘년 운세를 올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말버릇 중에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거 저희 나라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저희 나라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가급적 자주 활용함으로써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묘라는 운을 볼 때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결국에 명리학은 자연학이고, 자연학이라면은 시간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개묘가 오기 전에는 이민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임무간에는 무토가 있었고요. 지장간입니다. 그리고 추위를 녹이고 봄을 불러오게 하는 병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 간목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간목이 고개를 내미는 구간이 뭐 대략 추석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추석 즈음. 그리고 묘목 안에는 이 간목을 그대로 이어받은 간목, 하지만 다른 간목이죠. 왜냐면 인월하고 묘월의 온도 차이는 너무나 크니까요. 네. 조금 더 따뜻해진 이 간목이 을목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묘목입니다. 자, 그리고 천간을 한번 볼까요? 천간에는 혼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이라고 해서 저희가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연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겠습니까? 이 혼돈인 임수로부터 쓸만한 무언가인 개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거는요, 개묘년은 결국에는 나무의 해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혼돈 속에서 무언가 실용적인 것들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갈고 닦게 된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음양의 이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도요, 음양의 이치를 고스란히 적어 놓았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태극 문양이 있고요. 음과 양을 표현한 건공감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인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명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음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나무의 왕이 내년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묘목이 양이라 한다면 유금이 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역 그리고 명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양력 기준으로 11월이면은 신해월이 됩니다. 한번 유심히 볼까요? 신해월을 보시면요, 천간에는 예리한 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를 품고 있는 지장간 속에 간목이 있기 때문이죠.
나무를 품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11월에는 금과 목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금과 목이 서로 반응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자, 그러면 하고 많은 월들 중에 왜 유독 11월을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내년이 개묘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명리학은 자연학이고 이 자연의 이치는요. 달력을 보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해묘미가 목국이라고 하죠. 나무의 운동을 하는 삼합이고 게다가 이 해수는요. 목국의 생지가 됩니다. 생지라는 것은 강하게 이 나무의 운동을 돕는다라는 뜻도 되겠죠. 생겨나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은 양간인 간목이 해중에 들어있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인 즉슨 내년에 일어날 일들이 빠르신 분들은 올해 추석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조되다가 올해 11월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현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해묘 반합을 하니까요. 내년 운이죠. 그리고 올해 세운이죠. 월운이죠. 해묘 반합을 하게 되니까 나무의 힘이 생각지도 못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는 그 이전부터 그 나무의 모습을 느끼고 계셨다면 조금 더 과격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천간에 금이 있으니 결국에는 금과 나무가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이 시기는 제가 양력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1월 20일쯤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괜히 지었네요. 내년이 개묘년이고 올해 신해월이죠. 올해 11월이. 자, 지지에서는 해묘 반합을 했고요. 천간에서는 목과 금이 서로 충돌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생수를 해주고 있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목과 금이 충돌해서 금이 자극을 받고 이 금이 개수를 생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독 강해지시는 분들은요. 원국 자체에 목과 금이 강하신 분들, 천간이든 지지든, 아니면 서로 묘유충을 가지고 계시든 원국 자체에 목과 금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큰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목과 금이 강하신 분들, 일단은 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국 자체에 목 또는 금 둘 중에 하나만 있지만 대운에서 나머지 하나가 오는 경우 지장간까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화가 왔다, 그럼 금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화 안에는 경금이 있으니까요. 사유축, 해묘미 다 마찬가지겠죠. 이 두 경우에 이제 해당되시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제 목과 금의 충돌 현상이 이때 강하게 일어나신다는 거죠. 첫째, 이동하실 수 있다. 또는 부서의 이동도 되겠죠. 그리고 둘째, 건강 관련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과 금에 관련된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목이라고 한다면요. 간, 담낭, 근육, 관절 또는 신경계가 될 것이고요. 금이라고 한다면요. 갑상선, 호흡기, 폐, 위, 콩팥, 신장이죠. 콩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건강 관련 문제가 모두 생기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셔야 되는 거고요. 목과 금이 강하다고 무조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점은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도 가시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또는 좀 둔감한 명식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3월이나 9월쯤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올해 11월 20일쯤이다. 목과 금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목과 금의 현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또 급하잖아요. 그 점 때문에 또 인터넷도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고요. 그 현상이 뭐라면요. 목이라는 환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목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 때문에 금이라는 과정 또는 결과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묘일주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묘일주면은 이 목이라는 환경, 묘목이 편인이 해당돼요. 자, 편인은 편관으로부터 나옵니다. 편관은 관이죠. 그러면 직장, 남자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이 대단히 많아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금이라는 과정이나 결과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금은 정화일관한테 재성입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를 원하게 된다. 또는 어떠한 목표를 갖게 된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정묘일주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일주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명식 속에 넣어서 응용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리는 거니까 또 성급한 일반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묘일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목이라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편인이라는 환경이 저절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관성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편인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요. 관성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생각과 사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성은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감이 될 수도 있겠으며 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고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금이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과정 또는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재성 자체가 어떤 목표를 뜻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머릿속에 갖게 되고 또는 현실적으로도 그 목표를 명식에 따라서는 이루려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건강 관련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만 계속 이제 쏠려 계실 수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아프셨던 분들한테는 겁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년 3월이 양력 기준으로 3월이 을묘월입니다. 그리고 내년 양력 기준 9월이 신유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관련은요. 이 을묘월이나 신유월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죠. 왜? 목과 금이 충돌하는 현상이 대단히 강하게 일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이 관련된 건강은 아까 제가 쭉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과 금이 강하신 분들은 3월이나 9월 달에 이동수가 크게 생기실 겁니다. 아마 저 때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세요. 또는 뭐 유학이라든가. 그리고 이동수가 아니더라도 변화가 크게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 변화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로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럼 이제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목이나 금이 없는, 목과 금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대운에서도 오지 않는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목이 들어오니까 금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금이 없으신 분들, 대운에서도 안 들어온 분들, 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생목이나 목생화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왜? 물이 있으면 수생목으로 이어질 것이고 화가 강하면 목생화로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그럼 목생화로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화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수와 충돌하는 현상이 생기시겠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는 크게 공감을 못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오히려 화와 수의 현상이 일어난다. 목으로 인해서 화라는 환경이 세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수라는 과정 또는 결과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내년에 천간에 개수가 떠 있죠. 그럼 이분들은 이런 부분이
하늘이 받아주었으니 크게 작용한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에 목과 금의 반응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어지럽지 않으시게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금의 작용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요 1번 목이라는 환경 조성, 그리고 금이라는 과정 또는 결과를 겪으시고요. 이 부분이 내년이 개묘년이잖아요. 천간에 개수가 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식에 따라서 개수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금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생수죠. 근데 내년 천간에 개수가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보드마카가 잘 안 나오네요. 네. 목금의 작용이 없으신 분들, 은요 목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삑삑 소리 나서 이걸로 그냥 쓸게요. 목이라는 환경 조성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9월 신유월에는 금과 반응을 하시겠죠. 월운에서 들어오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목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수생목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목생화로 이어지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수기운만 가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수생목이 두드러질 것이고, 화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목생화로 이어지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화라는 환경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대응해서 결국에는 수가 반응한다. 수라는 과정이나 결과를 얻게 되신다. 그리고 이랬을 때 천간에 개수가 있으니까 하늘이 응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은 아닌가 걱정되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기똥차게 좋습니다. 이건 진짜 국뽕이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 제자아이들 우리나라에서 공부 좀 하다가 해외로 나간 친구들 보면요, 공부 다 잘해요. 물론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내년 개묘년은 올해 내가 고뇌했던 임수로부터 쓸만한 개수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간의 개수고, 이 말씀을 안 드렸군요. 천간의 개수고 지지가 묘목이기 때문에 수생목의 관계이다. 하지만 그것이 명시기에서 반응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금이 강하신 분들은 목금의 작용으로 이루어지실 거고, 금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이렇게 적어드린 것대로 반응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저도 편집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압박감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저는 유튜버라기보다는 명리가, 그리고 이것으로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명리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4,000명 넘은 거 너무 감사하고요. 4,000분 넘은 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